그 조선일보는 지금 검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최대 권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조차 5년인데 이 사람들은 집권기간이 없거든.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권 운운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해대니까. 조선일보 사회부장 말처럼 윤 총장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그리고 과거의 기사 속에 숨은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 저널리즘 성찰 프로젝트 김희택의 저널 어택. 안녕하세요, 김희택입니다. 2020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0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1975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각각 해직된 언론인들이 꾸린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같은 57개 단체가 지난해 9월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 100년 청산 시민행동이란 단체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사를 향해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도 여러 번 했죠. 그렇지만 한 해가 다 가도록 반응이 없습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독자들의 도움으로 100년씩이나 존속해 왔다면 지금쯤은 자신들의 과거사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사죄할 건 사죄하고 성찰할 거는 성찰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우선 이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권 운운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해대니까.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파행적 보도 태도, 자사 이익 따라 춤추는 논조, 대선 때마다 편파 예공 무리, 너희는 싹 죽어 까불지 마, 이런 표현도 있고요. 조선동아 모두 일제시대에는 친일을 하고 총칼로 집권한 군사독재 시절에는 권력에 유착하거나 굴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를 감춘 채 이제는 아예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할 수도 있다 운운하면서 아예 언론 권력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언론들이 1등 언론 운운하고 있으니까 한국 언론 전체가 나쁘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아서 조선동아일보 지면에는 스스로 과거사를 미화하고 자랑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비판이나 검증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같은 언론으로서 또 다른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중동이라고 돼가지고 언론 자체가 이제는 정치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독자나 시청자들한테 거의 정치 권력보다 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몇 년 하다 물러나는 거고 대통령조차 5년인데 이 사람들은 집권기간이 없거든.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한국의 보수 언론이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스스로 쟁취한 언론 자유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싸워가지고 얻어낸 그런 민주주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공짜로 얻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겸손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선일보는 지금 검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최대 권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박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기청장 조 모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지한 리스트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조선일보가 전사적인 대책반을 꾸려서 수사처를 막으려 했고, 당시 사회부장이 수사 책임자인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서 협박을 한 사실도 밝혔어요.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권 운운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해대니까 저로서야 저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까지 제가 심각한 그 협박을 느꼈죠.
젊은 여배우가 세상을 뜨기 전에 잠자리를 요구받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문건을 남겼는데, 그 문건에 등장하는 언론사 사회부장이 수사 책임자를 대놓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정권 창출, 퇴출 운운하는 거였죠. 지난해 미투 이슈가 온 사회를 뒤흔들면서 검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고인의 매니저와 소속사 대표, 나중에 성추행으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뿐이었어요. 과거사위원회는 고인이 문건에 쓴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표현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친동생인 방용훈 코리안호텔 사장을 그렇게 인식하고 쓴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문건에 등장하는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죠. 물론 수사 책임자가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기사 한번 보시죠. 엘리트 정치인이던 나가타 히시아스 전 민주당 의원이 투신 자살했다. 국회에서 폭로한 주장에 민주당 스스로 허위 판정을 내린 때문이다. 면책특권이랑 방패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한 한국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나가타 소식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두 칼럼 모두 장자연 사건을 파헤치는 언론과 정치인을 겨냥한 건데요. 뒤에 칼럼은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가 자살한 일본 의원 이야기를 쓰면서 한국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의 정체를 추궁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살한 일본 의원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칼럼이라기보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거죠. 검찰 과거사위가 발표한 대로 사회부장뿐만이 아니고 고문에서부터 특파원까지 전사적으로 다 달려들어서 사주 일가를 방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나중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책임자한테 외압을 가한 사실을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조선일보 수사 외압 과거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 사건과 무관한 방사장이 왜 외압을 행사하겠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문건 속에 있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표현이 허구의 내용이 아니고 방영훈 코리안호텔 그 사장이 술자리 등에서 조선일보 방사장 등으로 불렸다 이런 등등의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실체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죠. 방사장 아들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한 거를 과거사위원회가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억지 주장을 폈죠. 본질 외면한 채 조선일보 흠집내기 올인하다 13개월 허송. 사주 일가가 여배우의 죽음에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는 그냥 오히려 과거사위를 비난을 한 거죠. 나중에 조선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과거사위의 이 발표 내용, 외압을 가했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진실한 사실로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조선일보 쪽에 패소를 결정을 했죠. 물론 2심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선일보는 장제연 사건과 관련해서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과거사위의 발표나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투명화되면서 정치 권력, 자본 권력 포함해서 모두 성역이 없다고 다들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언론 권력, 특히 대형 언론의 사주는 여전히 성역에 머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과거를 깨끗이 사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주가 경영에서부터 논조까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한겨레 2001년 3월 29일치 3면 기사 한번 보실까요? 전사자의 조선지원병의 영예 총독부가 실시한 조선인 지원병 모집으로 1938년 6월 15일 육군지원병 훈련소 문을 열자 동아일보는 이를 영예라며 흥분하게 보도한다. 나가 다음에 지원병 최초로 전사자가 나자 다시 조선 지원병의 영예라고 하면서 조선 청년에게 제국주의 총알바지가 되도록 권유한다. 도대체 어떤 기사인지 동아일보 1939년 7월 9일치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영예의 전사자 이인석 가정 반문기. 전사는 남자의 당연사, 부은 못지않은 부인이 결의라는 제목의 생활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병을 지원하였던 터인데 이군의 부인은 전선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남자의 당연한 일이오니 슬픈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고 부군에 못지않은 굳은 뜻을 보였다. 일제의 총알바지 노릇을 찬양하는 기사를 이렇게 내보낸 거죠.
한겨레는 2001년에 3월부터 2달에 걸쳐서 심층해부 언론 권력 시리즈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모두 한겨레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동아일보는 조선일보하고 달리 친일 보도 그리고 차주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사실하고 다르다 하면서 소송에 포함을 시켰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보도한 지 7년 만에 친일 행위 관련 보도가 진실에 부합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동아일보 사주의 친일 행위가 대법원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가 조선동아 사주들의 행적을 분명한 친일로 못 박은 게 이것만은 아닙니다.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조선일보 방응모 사주와 동아일보 김성수 사주의 일제시대 행적에 대해서 친일 행위라고 결정을 했어요. 특별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한 거죠. 당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든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방응모 주요 경력에 1933년 3월 12일에 고사기관총 한 자루를 헌납한 사실이 나오고요. 1935년 4월 19일에는 대라우치 총독 동상 건설회 발기인으로 기금 20원을 기부했고 1937년 중일전쟁에 협력하는 내용의 방송 연설을 하고 1941년 임전대책협력회의 준비위원 및 채권 과두 판매 종로대에서 활동하고 같은 해는 조선 임전보국단 발기 및 이사로 활동하고 전부 다 친일단체들이죠. 1938년 7월에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운동으로 참여한 사실이 나옵니다. 1943년 8월 1일치에 쓴 징병제 실시에 감사합시다가 압권입니다. 충영정신의 지반을 닦기 위하여 우리는 첫째 책임관념을 좀 더 높여서 지게 순할 각오, 죽을 각오란 얘기죠. 를 굳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전투에 있어서는 죽은 후에 그친다는 투혼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징병 등의 선전을 위해서 조광이 개최한 좌담회하고 친일 논설 목록은 이렇게 많아요. 좌담회는 2년 4개월 사이 6차례, 논설과 기사는 4년 사이에 33차례나 되죠. 다음 동아일보 김성수 사주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 내용 볼까요? 1937년 시국인식 철저를 위한 시국강연 방송연사, 37년 9월에는 군영기 경기호 건조비로 300원을 헌납했고요. 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 42년 징병제 실시 감사 축하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1943년 11월 6일치에 쓴 매일신보 기고를 한번 볼까요? 대의에 죽을 때 황민댐의 책무는 크다. 그 내용을 보면 난 오랫동안 종사해온 교육자의 양심에서 말한다. 재구나 의무에 죽으라고. 의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 하는 나의 말에 대하여 재구는 당연히 어떠한 의무인가를 명시하라고 할 것이다.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업을 건설하려는 대동아 성전에 대한 재군과 우리 반도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의무인 것이다. 한마디로 어린 학생들에게 일제 총알바지로 나가서 죽으라 이렇게 선동을 하는 글이죠. 조선동아일보 사주란 사람들이 친일을 한 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대법원에 두 사람 모두 친일 행위를 했다고 확정 판결을 한 것도 신문 등 공개 자료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조선동아일보는 친일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친일했으면 왜 일제가 폐간을 시켰겠냐 하는 논리로 변명을 해왔어요. 하지만 역사학자나 언론 전문가들은 일제가 그렇게 폐간 결정을 한 거는 1938년 공포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물자 절약과 조선어 말살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종이가 정말 부족했어요. 일본 본토에서나 조선에서나 종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문사 숫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문사를 없애요. 저항적 비판적 논조 때문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과 언론 통폐합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때 폐간되지 않고 45년도까지 계속 발행됐다면 아마 해방 이후에 복간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폐간은 대단히 역설적인 사건이에요. 사실 조선동아는 그 40년의 강제 폐간을 총독부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이야. 사실은 그거를 무슨 대단히 분노할 일이 아니고. 조선동아일보는 이런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어요. 친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배들이 그 혹독한 조선 총독부 밑에서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옥살을 헤면서까지 그래도 교래를 위하고 민족의 전립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싸우다가 조선당하는 끝내 폐간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비춰봐야 아픈 역사는 별도 표현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 압잡을 했다고 모독해내고 매도하시고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네 번째 시간에 보셨듯이 국회 언론 청문회에 나와서까지 반성은커녕 친일 과거를 묻는 의원한테 모독 운운하며 큰 소리치고 따지는 그런 장면, 이 언론 사주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전 사회부장이 조선일보가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게 빈말을 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주부터 현장 간부들까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 전에 적극 뛰어들었어요. 정치인 박근혜 녹슬지 않았다. 옥중서신 천막당사 이래 가장 현명한 정치적 판단.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단합해 줄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보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칼럼이죠. 황교안당은 필패, 반문재인당으로 거듭나야. 각자의 길로 흩어졌던 세력들 반문연대 깃발 아래 모였다. 총선을 앞두고 반문연대의 야권 통합을 독려하는 기사와 사설 칼럼을 연일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출마지까지 찍어줬죠. 종로에서 정면 승부하라고. 꼬리 내린 장수가 무엇을 하나. 유권자들한테도 투표할 걸 찍어준 건 물론이죠. 4월 15일 대통령 애국심과 국민 애국심 차이를 보여주라.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조국류 인간들의 먹잇감이 될지, 아니면 조국류의 악당들이 농락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선거가 될 것이다. 유권자의 책임이 막중하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했다고 입법 독재라고 일면에 데스특필하고, 툭하면 전체주의, 독재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사실상 정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놔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죠. 이제 법무부가 청구한 징계 사유 중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를 만난 사실이 포함이 됐었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다른 건 다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면서도 언론사 사주 만난 데 대해서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뭐 하면서 끝까지 시인을 하지 않았어요.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잡아들이고 현직 대통령하고는 뭐 맞짱을 뜬다고 할까 할 정도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검찰총장이죠.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1위까지 오르면서 거물 정치인 반열에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나라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기사등등하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러니까 왜 언론사 사주를 만났고 또 그 만난 사실을 그렇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적폐청산 수사를 하는 내내 검찰을 향해서 정권의 충견이다 이렇게 조롱을 퍼붓었어요.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사장을 겨냥한 거죠. 그러다 검찰총장이 돼서 현 정권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180도 태도를 바꿔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윤 총장이 취임 이후 지난 1년 5개월 내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올인하다시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들이 뒤를 받쳐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결과로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던 야권에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 지검장 시절에 윤 총장이 만났던 한 언론사 사주가 만난 뒤에 꿈이 검찰총장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인물평을 했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파다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실제로 그 말대로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언론들이 뭐 조선일보 사회부장 말처럼 혹시 윤 총장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난 100년을 정리하면서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과거를 미화하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정권 창출 운운하면서 언론 권력적인 행태까지 보이는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성찰을 촉구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 민족이 전망의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을 배신하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때에는 그 독재 권력의 동시 기구의 하나가 돼가지고 편입돼서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한 과거의 그런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나쁜 과거는 현재에 들어와가지고 나쁜 작용을 하게 된다고요. 조선 통화가 100주년을 맞아서 자기들끼리 뭐 요란하게 선전을 하는데
어느 한 시기에 그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바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는 권력에 굴종하거나 또는 공생하던 시기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 변화를 만들어가는 서울 시민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가는 2020 도시전환랩 프로젝트.